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정부와 재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건데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석 달 넘게 끌어온 노사정 대타협에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는 굳건한 불신 구조가 있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5대 불가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1,800만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8인 연석회의와 4인 대표자 회의가 나흘 만에 재개되면서 진전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결국 접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핵심 쟁점 간의 이견이 워낙 커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대타협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노사정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은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4.29 재보선 지역 4곳의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건데요. 네, 여야는 최소 2곳 이상에서 승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판세는 예측 불허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이미 윤곽은 드러났지만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까지 마치게 되면 4.29 재보선의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되고 16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측 불허 판세 속에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입니다. 잃어버린 27년 장기 불안의 관악에서도 주민의 바람에 힘입어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대선 때도 여기 관악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고 또 호남 바깥에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4곳 가운데 2곳 이상은 차지하겠다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 텃밭이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인천 서 강화 을.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보수적 성향에 또 한 번 기대를 걸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후보의 경쟁력을 믿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은 반대. 여당이 재선 의원 출신 후보의 개인 역량을 들어 백중 우세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야권 후보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관악을은 야당은 27년간 내준 적이 없다는 아성을, 여당은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심장 광주도 동교동계가 본격 지원에 나서면 사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예비고사이자 여야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 거물 정치인의 복귀전이라는 복잡한 의미가 담긴 4.29 재보선,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문 대표의 오늘 연설은 정부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등 경제 정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합의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유능한 안보 정당으로서 역량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네, 최근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카터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 타운홀 미팅으로 방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날에는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가장 큰 관심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카터 장관이 견해를 밝힐지 여부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두 나라에서 사드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사드 배치가 거론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만 사드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이를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평택 이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1일 오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네,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오늘 평양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5차례 열렸으며 김재일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강조해왔던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민생 개선이나 시장 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법제화하고 북미 관계를 의식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방위원 교체나 내각 개편과 같은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개 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울종합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끔찍했던 시와호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하일이 사체 신원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피해 여성의 남편인 김하일은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42살 한모 씨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내고 경기도 시화 방조제에 버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하일이 압송돼 들어옵니다. 김하일은 아내 한 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툼 끝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한 씨의 신원을 확인한 직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일찍 조카의 집 옥상에 나머지 사체 일부가 든 가방을 버리고 태연히 출근하던 김하일을 붙잡았습니다. 07시 20분경 사체 일부를 가방에 담아 주거지 인근 옥상에 유기한 사실 및 내용물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판단하여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하일은 지난 1일 오전 어머니와 19살 아들이 살고 있는 중국에 집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붙이라는 아내의 재촉에 화가 나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 평소 출퇴근할 때 이용하던 자전거를 타고 시화호에 갖다 버렸습니다. 지난 1996년 중국에서 한 씨와 결혼한 김하일은 2009년 입국해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했고 한 씨는 재작년 8월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시신을 훼손한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김하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